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주제는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굵직한 국제정치 이슈들이 어떻게 빙글빙글 돌고 돌아서 우리 동네 기업 이야기, 심지어 우리 지갑 속 사정으로까지 이어지는지 그 놀라운 도미노 현상을 쫙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각각 떨어져 있는 듯한 뉴스 조각들이 어떻게 하나의 거대한 퍼즐로 완성되는지,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뉴스 틀면 나오는 미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 그리고 중동 지역에 고조되는 위기. 솔직히 들으시면서 아니 저게 내 통장 잔고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게 아주 밀접하게 상관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글로벌 이슈들은요, 보이지 않는 끈으로 꽁꽁 묶여서 결국 우리의 대출 이자나 당장 내일 마트에서 장 보는 비용에 직격탄을 날리거든요. 그 소름 돋는 연결고리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짚어볼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첫 번째, 글로벌 긴장과 중동 위기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미국 인플레이션 쇼크, 세 번째, 한국의 경제정책 딜레마, 네 번째, 삼성 성과급과 파업 위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토지신탁 사태까지 거대한 세계경제 지도에서 출발해서 아주 좁은 우리 삶의 현장까지 일명 깔때기처럼 쑥 빨려 들어가는 구조로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순서입니다. 글로벌 긴장과 중동 위기. 스케일을 확 키워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과 이란 문제부터 살펴보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나러 가는 길에 이란 문제에 대해 그거 우리가 아주 잘 관리하고 있다면서 꽤 여유로운 태도를 보였단 말이죠. 근데 물밑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란은 지금 조용히 중국을 중재자로 싹 내세우면서 무려 5가지나 되는 묵직한 청구서를 내밀었어요. 영구적인 전쟁 종식, 제재 해제는 기본이고 호르무즈 해협 주권 인정까지 아주 굵직굵직한 조건들을 던진 겁니다. 협상 주도권을 절대 안 뺏기려는 미국과 이란의 엄청난 핑퐁 게임, 바로 여기서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다음 두 번째 순서, 미국 인플레이션 쇼크와 금리입니다. 저 멀리서 벌어지는 정치, 군사적 삿바 싸움이 어떻게 내 주머니를 노리는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돌변하는지 볼까요? 3.8%. 여러분, 이 숫자를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 즉 CPI 상승률인데요. 2023년 5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딱 찍어버린 겁니다. 아니, 분명히 물가가 좀 잡히는 것 같았는데 대체 왜 갑자기 다시 튀어올랐을까요? 방금 보신 그 3.8%라는 충격적인 숫자 뒤에는 아주 기가 막힌 도미노 효과가 숨어 있습니다. 중동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길어지니까 글로벌 물류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 꽉 막힐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 커진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국제 유가가 미친 듯이 뛰었죠. 실제로 에너지 가격이 한 달 만에 3.8%나 올랐습니다. 이렇게 기름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미국 전체의 물가가 떨어질 턱이 있나요? 결국 전 세계가 애타게 기다리던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하 소식은 저 멀리 날아가 버린 겁니다. 고금리 시대의 문이 쾅 닫혀버린 순간이죠. 세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정책 딜레마입니다. 시선을 우리 쪽으로 확 좁혀서 고환율과 내수 침체라는 이중고에 빠진 대한민국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꽉 쥐고 안 내리니까 당장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무려 1,490원대까지 치솟는 이 아찔한 상황에서 함부로 금리를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거든요. 자, 이 답답한 현실을 아주 기가 막히게 설명해주는 경제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절약의 역설인데요. 고금리 때문에 대출이자 내기도 벅차니까 다들 지갑을 꽉 닫고 씀씀이를 줄이잖아요. 당장 우리 집에선 돈을 아끼는 것 같지만 시장 전체의 돈이 씨가 마르니까 기업도 힘들고 자영업자도 무너지고 결국엔 국가 경제 전체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정부가 내수 소비가 획 주저하는 걸 왜 그렇게 극도로 두려워하는지 딱 답이 나오죠. 바로 이런 절박한 딜레마 상황 속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하나 나옵니다. 민생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긴축은 포퓰리즘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무조건 돈 안 쓰고 국가 재정 아끼는 데만 목맬 게 아니라 당장 숨 넘어가게 생긴 서민 경제나 꽁꽁 얼어붙은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선별적으로라도 꼭 필요한 곳에는 돈을 팍팍 풀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겁니다. 그럼 정부가 그렇게 돈을 푸는 게 진짜 효과가 있기는 한 걸까요? 조세재정연구원 같은 곳에서 나온 분석 데이터를 보면 꽤 흥미롭습니다. 정부가 민생지원금 명목으로 10만 원을 쥐어줬을 때 지역 상권에서 실제로 늘어난 매출은 약 4만 4천 원 정도였다고 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재정 승수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비록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지라도 숨 넘어가는 골목 상권에 잠시나마 산소호흡기는 달아줄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재정 지출을 밀어붙이는 핵심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정책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삐끗하면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나거든요. 최근에 정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난 세금을 AI 인프라 확충에 투자하겠다면서 국민 AI 배당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걸 아니 기업이 번 돈을 강제로 뺏어서 횡재세를 걷겠다는 거야? 라고 완전히 오해를 해버린 겁니다. 그 충격으로 주식시장 코스피가 장중 한때 5%나 곤두박질 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죠. 단어 하나가 거시경제에 얼마나 무서운 파급력을 가져오는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번째 순서입니다. 삼성 성과급과 파업 위기. 방금까지 말씀드린 그 거시경제의 거대한 압박이 대한민국 최고 기업의 최전선에서 어떻게 펑펑 떠지고 있는지 주민을 한번 쫙 당겨보겠습니다. 회사는 역대급 돈을 벌었는데 바깥 경제는 너무 팍팍하단 말이죠. 여기서 극명한 대조가 벌어집니다. 반도체 호황을 맞은 메모리 사업부 쪽은요, 아예 성과급 상한선을 치워버렸어요. 영업이익의 10.5%를 떼어서 나눠주기로 했는데 이게 1인당 최대 6억 원대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예상된단 말이죠. 반면에 그동안 적자를 견뎌온 스마트폰이나 가전 쪽, 즉 DX 사업부 직원들은 이건 말도 안 된다며 합의안을 맹렬하게 거부하고 나섰습니다. 아예 부결운동에 파업까지 예고한 상태예요. 한 지붕 아래서 일하는 같은 회사 식구들끼리 엄청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면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 거죠. 만약에 이 감정 싸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진짜로 핵심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춰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긴급조장권이라는 아주 강력한 비상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삼성 공장이 멈추는 건 곧 대한민국 경제 전체의 치명타로 직결되니까요.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최장 30일 동안 아예 파업 자체를 법으로 강제 금지해버리는 조치입니다. 이게 단지 사내 갈등이 아니라 나라 경제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리스크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순서입니다. 한국토지신탁 압수수색. 부동산 신탁업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굵직한 횡령범죄 수사의 전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사건이 어떻게 흘러왔는지 타임라인을 한번 쭉 따라가 볼까요? 사건의 불씨는 2024년 5월에 켜졌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신탁사 임직원들이 분양대행업체한테서 몰래 뒷돈 받은 걸 딱 적발했거든요. 그리고 2달 뒤인 7월,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의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런데 임직원들 리베이트를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오라? 생각보다 훨씬 거대한 진짜 몸통의 꼬리가 밟힌 겁니다. 결국 2026년 5월 22일 오너인 회장의 자택과 본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기에 이른 거죠.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바로 이 기가 막힌 혐의 내용들입니다. 검찰이 들여다보니 회장이 계열사 돈 수백억 원을 사적으로 빼돌렸고 심지어 그 어마어마한 돈을 회장 본인의 도박자금 같은 데로 흘려보낸 정황까지 포착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밑에 직원들이 뒷돈 좀 챙긴 건 줄 알았는데 파면 팔수록 거대한 기업 자본을 제 주머니처럼 쓴 최고위층의 초대형 횡령 사건으로 판이 커져버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중동에서 울린 포성이 어떻게 바다를 건너와 미국의 금리를 꽁꽁 묶어버리고 또 그게 한국의 경제정책 숨통을 얼마나 조이는지 쭉 따라와 봤습니다. 나아가 그 여파가 거대 기업 안에서 파업 위기를 부르고 결국엔 오너의 횡령 사태라는 어두운 시부까지 들춰내는 이 촘촘하고 무서운 도미노 현상을 목격하셨죠. 글로벌 경제의 거대한 파도가 우리 일상의 해변을 어떻게 휩쓸어버리는지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끝없이 이어지는 불확실성의 도미노 속에서 대한민국의 경제 그리고 우리의 지갑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과연 어떤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오늘 해설은 이 묵직한 질문과 함께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흥미롭고 날카로운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